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우리가 2022년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22년도에 S&P 500이 마이너스 19.44%가 하락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거의 100년의 기간 동안 S&P 500이 연도별로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2년 이상 하락한 적이 딱 4번 있었거든요. 먼저 1929년이 한 번 있었고요. 자, 이때는 4년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해였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 또 언제였냐면, 불과 10년 뒤, 1939년에 3번 연속 시장이 하락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괜찮았었죠. 그러다가 1973년에도 2년 연속 하락했었고, 자, 이 시기를 제외하면 2년 연속으로 하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가 2000년 IT 버블 때 3년 연속 하락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년 연속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22년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 과연 2023년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과거 100년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만 보면 아닐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할 것 같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 때 이렇게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다는 의미는 백데이터가 없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도 틀렸잖아요. 연준에서도 최근 1년 동안의 경제 상황이 예측이 안 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만큼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연준의 돈 풀기는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 경기 침체 시기만 봐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자, 2022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죠.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은 거의 확실한데 주식시장이 과연 상승으로 마감할지 하락으로 마감할지 좀 암울한 것 같습니다. 슐러 P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슐러 P라는 게 뭐냐면 과거 10년 동안 평균 EPS 값을 가지고 현재 주가와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한 값인데, 자, 여기서도 보면요, 2022년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과거 역사 평균으로 봐도 아직 과거 역사 평균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좀 더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슐러 P가 굉장히 높았었던 시기를 보면 2000년 IT 버블 때 굉장히 높았었고, 최근 한 10년 정도 굉장히 저금리 시대였었는데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지금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슐러 P가 결국 이 역사적인 평균치로 회귀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역사적인 요 평균 구간으로 오려면 조금 더 하락해야 된다는 좀 슬픈 현실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2023년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요? 지금 제가 만들어드린 요 템플릿은 이 섹터별 자산 수익률 템플릿인데, 지금 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섹터별 수익률을 본 거예요. 2022년 가장 최고의 섹터는 에너지 섹터였는데 1년 동안 무려 수익이 53% 가까이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19.95% 하락하고 나스닥은 33%나 하락했는데, 시장을 이긴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등 이런 섹터를 한번 2023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수익률이 좋았다고 2023년에도 좋을 것인가, 그런 논리는 아니고, 자, 이 자료를 한번 보면요. 자, 섹터별로 그러니까 1년 전 포워드 PE와 현재 기준의 포워드 PE를 비교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자료 같은데, 자, 한번 보세요. 1년 전에 포워드 PE 값보다 현재 포워드 PE가 낮은 게 좋죠. 높은 게 좋은지 낮은 게 좋은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은 주식 투자 공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낮은 게 좋은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를 보고 한 개의 섹터를 만약에 골라보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를 고르실 것 같은가요? 일단 이 포워드 PE가 작년보다 현재가 더 낮은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2021년보다 2022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퍼가 당연히 낮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에너지 섹터만 놓고 보면요. 에너지 섹터는 2022년 한 해에만 59%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워드 P 값은 오히려 더 낮습니다. 자, 이 의미가 뜻하는 게 뭐냐면 2023년 이 에너지 섹터 기업들이 벌어들일 순이익 대비 여전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에너지 섹터와 이 파이낸셜 섹터를 꼽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는 기준이 이 퍼가 낮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낮다는 이유로 에너지 섹터와 이 파이낸셜 섹터를 꼽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낸셜 섹터, 금융 섹터는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파이낸셜 섹터에. 그런데 은행은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대출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한마디로 이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바로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 금리가 단기는 낮고 장기는 높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다는 의미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2023년도에 이 파이낸셜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 포워드 PE가 전년도보다 더 낮다는 의미는 수익성이 괜찮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3년이 이제 시작됐는데 2022년보다 더 두려운 2023년인 것 같아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